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 건축기사 제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6년 1회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2016년 2회는 어떨까요? 1번 갑니다. 각 색깔에 맞는 콘크리트용 착색제를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나열하시오. 와, 이게 생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가 나왔죠. 요거는 반복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기출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의 초록색이 바로 4번에 있는 산화크롬, 그리고 빨간색이 제2산화철. 철이요, 녹이 슬면 기본적으로 빨간색 형태로 띄게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5번의 제2산화철 이렇게 되고요. 3번 노란색은 3번의 크롬산 바리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갈색이 6번 이산화 망간. 이거는 반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술된 방수공사의 표기법에서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 알파벳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를 기술하시오. A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뒤쪽에 있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요거 아스팔트의 A고요, 시트 방수의 S고, 리퀴드 일종의 액체죠. 액체 도막 방수의 이 L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량형 modified의 M입니다. 요렇게 영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물론 한글도 당연히 쓰시는 게 좋긴 한데 영어는 안 쓰셔도 되지만 한글만 쓰셔도 답이 되지만 영어를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이 문제 찾는 게 쉽지 않을까, 답을 찾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번 갑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기술하시오. 1번에 보시면 한중 콘크리트 배합은 초기 동해 방지, 동해, 그래서 얼고 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겨울철에 밤이 되면 얼었다가 낮이 되면 녹는 거, 이 동해 얼고 녹는 걸 방지에 필요한 압축 강도는 5메가파스칼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중 콘크리트 시공할 때는 5메가파스칼과 60%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가 60% 이하라는 거죠.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4번 갑니다. 콘크리트 공사용 거푸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슬라이딩 폼, 터널 폼. 슬라이딩 폼은요, 우리 슬립폼하고 비슷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푸집을 끌어올리면서 연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직 활동 거푸집인데, 사일로, 굴뚝 등과 같이 단면 형상의 변화가 없는 구조물, 단면 변화가 없으면 슬라이딩, 있으면 슬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라고. 슬립폼도 나옵니다. 자, 터널폼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벽과 바닥이 완전히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터널폼은 벽과 바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갑니다. 목재면 바니쉬 7, 니스죠. 니스를 공식 명칭이 바니쉬인데요. 바니쉬 7의 작업 순서대로 보기에 번호를 나열하시오. 제일 먼저 바탕처리죠. 항상 바탕처리가 제일 먼저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칠이나 도장을 할 때는 바탕처리가 제일 먼저예요. 3번에 바탕처리, 그리고 4번에 눈먹임, 1번에 새골림, 그리고 왁스 문지름. 요렇게 3, 4, 1, 2의 순서. 자, 6번 갑니다. 금속재 바탕처리법 중 화학적 방법 3가지. 요거는 용재, 인산 피막, 그리고 워시 프라이머법 3가지인데 역시 이것도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7번 갑니다. 건축공사 벽체 단열공법 종류 3가지. 단열은 외단열, 내단열. 내단열은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는데 중공벽 단열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8번 다음 보기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작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번부터 6번이 주어져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6. 데이터 수집이 먼저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해서 전범위 구하는 거 4번, 그리고 구간폭 정하는 거 5번, 그리고 3, 2, 1 요 순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요 그냥 숫자 6개가 다 주어지고 하는 건 쉬운데 요 6개 중에 한 2개만 주어지고 4개가 비어 있어요. 그 빈 칸을 채워라. 그렇게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관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6개의 모든 과정을 다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죠. 9번 갑니다. 흙막이 공사에서 역타설공법, 역타공법이라고 그러죠. 탑다운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장점 4가지를 기술하시오. 위층 아래층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공기 단축이죠. 지상과 지하가 동시에 작업하고 1층 바닥판이 먼저 시공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우기시라는 소리가 비가 와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막아주니까, 바닥판이 비를 막아주니까 지하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소음 및 진동이 적어서 도심지 공사에 적합하다. 부정형인 평면 형상이라도, 이게 정형이 아니라는 거죠. 직사각형이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평면 형상에서도 구착이 가능한 거, 네 가지가 특징 되겠습니다. 10번, 철골 공사에 있어서 철골 습식 내와 피복 공법 종류 3가지, 4가지 있었죠. 여기 단골 문제죠. 습식,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습식이 제일 중요하죠. 타설, 조적, 미장, 뿜칠. 그래서 플러스 재료 2가지씩 반드시 전체에서 12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특성 4가지. 그러니까 일반 시멘트가 아니고 폴리머를 사용한 거죠. 폴리머는 굉장히 강력한 강도를 띠는 일종의 화학약품이죠.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강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열에 약하죠.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는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강해서 내화성이 좋죠. 그렇지만 이 폴리머는 강도는 세지만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내열성이 약하고 경화시 건조수축이 작다. 건조수축은 물을 거의 사용 안 하니까.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동결융에 물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동결융의 저항성이나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게 있죠. 물이 침투를 못해요. 그리고 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약품성도 굉장히 우수하죠. 대부분 다 좋은 건데 내열성이 약하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